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실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사정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동영상으로 먼저 만나서 수업을 듣지만 현장 강의 때보다 훨씬 더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분석할 게 뭐냐? 생각독해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장르를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현대시라는 장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대시라고 하는 건 어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난해하고 모호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를 읽다 풀다 보면 이게 진짜 제대로 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문 자체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 그런데 이 현대시를 그럼 어떤 식으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풀었다, 완벽하게 풀었다, 퍼펙트하게 풀었다 라고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자, 그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시를 만드는 소통 구조하고 출제자가 그 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시를 좀 쉽게 이해하고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제일 첫 번째로 이 시라고 하는 걸 시인이 쓸 때 어떤 식으로 시를 쓸까? 자, 이걸 먼저 배우고요. 두 번째는 그 시를 이용해서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낼까? 자, 이걸 두 번째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걸 적용해서 2023년 6월 평가원부터 2026년 수능까지 총 12세트의 현대시를 가지고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일단 먼저 시인의 입장에서 시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먼저 시인이 있겠죠. 자, 이걸 우리는 작가라고 부르죠. 자, 그럼 이 시인이 시를 쓸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시를 쓸 때는 시인의 뭘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까? 그렇죠. 정서, 다시 말하면 메시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를 쓰는 거겠죠. 그러면 이 정서나 주제를 시에서는 뭐 시키는 게 필요하냐면 다들 알고 있겠지만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시라고 하는 걸 공부하다 보면 이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게 뭐야? 이 구체화된 자연물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이 구체화된 자연물은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오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미지 또는 뭐라고 부를까? 심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마음속에 이미지와 심상을 심어내는 걸 뭐라고 한다? 구체화라고 얘기한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이미지, 심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미지 표현, 뭐가 쓰일까요? 표현 기법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무슨 기법을 사용해? 표현 기법을 사용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한번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이미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감각적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뭘 떠올릴까? 이미지라는 걸 떠올리겠지. 그러면 그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이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뭘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미지야?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이미지죠. 그럼 정서 표현을 하기 위해 사용한 이미지라는 건 이 이미지가 무슨적 이미지거나 긍정적 이미지거나 무슨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로 나뉘어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시 읽을 때 시어를 보고 그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뭐 할 수 있으면 돼?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럼 시의 이미지를 긍정과 부정으로 판단하려면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 당연히 문맥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맥적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시가 구체화되어 있는데 이 구체화되어 있는 시를 누가 보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즉 독자죠. 자, 독자가 본다. 근데 이 독자라는 말을 우리 그냥 같은 말로 수험생이라고 합시다. 왜? 우리가 읽고 푸는 거니까. 맞죠? 자, 그럼 이 수험생이 이 시에 나타난 무엇을 보고? 그렇죠. 구체화의 방법을 보고. 그 구체화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이미지하고 뭐다? 표현기법.
이 이미지와 표현기법 두 가지를 보고 이 시인이 어떤 정서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를 뭐 하는 거다? 유추하는 거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독자가 시를 이미지나 표현기법을 가지고 찾는 거는 분명히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데 여기서 이 구체화를 통해 정서를 떠올리는 과정은 유추의 과정이잖아. 그럼 다분히 무슨 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주관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아이고 이런 큰일 났네. 수능에서는 이게 주관화가 아니라 객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까? 출제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를 만들어냈느냐? 자, 보기를 주자. 결과적으로 보기를 줘서 학생들이 보기를 그냥 시에다가 적용하게 하자. 결국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이 만들어지면은 이건 유추의 과정,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상상의 과정이 지금 접목될 수 있으니까 자, 이 과정 우리 없애자. 자, 이거 넣는 순간에 우리 주관적 돼버린다. 그러지 말고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을 정서로 써주자. 자, 그리고 나서 이 정서 써준 다음에 어떻게 하자. 자,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결과적으로 보기를 통해 시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 문제로 바꾸자라고 출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지금 이 칠판에 다 써져 있죠. 결과적으로 시인은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게 하려고 시를 쓴 게 아닐 거예요. 그죠? 분명히 시인은 자기의 감각, 자기의 정서를 표현하고 싶어 이 시를 썼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시를 그냥 시인하고 소통하면 좋겠는데 중간에 문제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출제자가 이 부분을 문제화시키는 바람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독자들은 이걸 공부해서 거꾸로 이 정서를 유추하는 작용이 필요 없이 이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더라.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만들어낼까요? 보면 눈치챘겠지만 시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너무 자연할 거야. 현대시의 3대장이라고 불러볼까요? 현대시 3대장이다. 결국은 현대시는 이 세 가지만 묻는다. 제일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시는 여러분 뭐를 적용하는 거다? 보기 적용하는 거다. 그럼 일단 첫 번째 한번 써볼까요? 보기에 대한 무슨 력이 필요할까요? 보기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보기에 있는 내용을 독해하지 못하면 시는 뭐 할 수가 없다? 풀 수가 없다. 보기 독해력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럼 이 보기를 독해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네. 자, 이게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현대시에서 공부할 내용.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보기 독해력을 가지고 시에다가 뭐 한다 그랬죠?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적용하다 보면 그 시에서 문맥 속에 긍정과 부정적 이미지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나왔습니다. 문맥 속에서 뭐 파악하는 능력? 긍정이냐 부정이냐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물어볼게.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럼 이런 이미지를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기법 사용한다? 표현기법 사용한다. 그럼 표현기법 사용하니까 어떻게 하자? 야, 너 이 시 표현기법 알고 있어? 시에서 어떤 표현기법 사용하는지 알아? 라는 지식적인 부분을 물어보자. 예를 들어 여러분 시어는 정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니까 다 무슨 적 이미지일까요? 상징적 이미지겠죠. 다 무슨 적 이미지일까요? 비유적 이미지겠죠. 자, 결과적으로 상징과 비유라고 하는 기본적인 표현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서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켜 표현하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에서 1페이지의 1번 문제는 보는 순간에 답이 보여야 돼요. 그쵸? 자, 여러분들 1페이지의 1번 문제는 그럼 뭐가 답처럼 보입니까? 이거 2023년 6월달 시험 문제인데, 네, 당연히 2번이 답이 되죠. 거기 상징성을 띈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한다. 칠판 좀 볼까요? 시는 다 뭐라고요? 다 상징이라니까요. 그럼 상징을 통해 뭘 표현하는 거라고요? 정서 표현하는 거라니까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표현 기법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대시에서 꼭 반드시 알아야 될 3대장. 첫 번째, 보기를 적용할 수 있니? 보기 적용요.
됐나요? 자, 두 번째 또 뭘 물어볼 수 있어? 문맥 속에서 긍정 부정 파악할 수 있니? 맞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너 표현기법 제대로 알고 있니? 자, 요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게 현대시의 3대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공부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요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훈련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가 나오든지 간에 문제는 변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인은 이렇게 시를 썼을지언정 출제자는 거꾸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니까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계속 모르는 시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이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가 원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요 훈련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필기를 하시고 멈추신 다음에 만약에 필기 안 하셨으면 요거 멈춘 상태에서 필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강의를 계속 이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다 쓰셨습니까? 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2023년 6월달 평가원에 출제되었던 신동엽의 향하라는 시, 그죠? 그 다음에 기영도의 전문가라는 시를 한번 적용해가지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절대 잊지 마라 얘들아. 시는 시를 감상하는 능력을 묻는 게 아니라 보기를 적용하는 능력을 묻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야? 보기를 독해하는 거야. 자, 근데 보기 독해할 때 절대 잊어버렸지 말게 뭐야 얘들아. 보기에는 뭐가 써 있다고? 추상이 써 있다고. 이 추상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지가 써 있다고. 그럼 결국은 시에 있는 내용을 몽창 다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시의 내용이 뭔지 한번 적용해 보자고. 자, 그럼 1, 2, 3번 중에 여러분 몇 번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 3번 문제를 먼저 읽어야지. 천천히 합니다, 여러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자,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부정적 현실에 세모 칠게요. 자, 왜 세모 치느냐? 긍정하고 부정 구분해서 읽기로 했잖아. 그지? 자, 그럼 가하고 나는 다 부정적 현실에서 출발한답니다. 가는 물질 문명의 허위와, 그럼 물질 문명의 허위가 뭐죠? 세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국은 이 부정적 현실이 어떤 부정적 현실이야? 물질 문명의 허위가 바로 부정적 현실이었던 거야. 이해됐죠? 자, 이 물질 문명의 허위와 물 들어가는 병태에 물 들어가는 뭐가? 공동체가 끊어봅니다. 농경 문화의 전통의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대요. 그럼 농경 문화의 전통의 바탕을 두고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면 물질 문명의 반대말은 무슨 문화가 될까? 농경 문화가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그러면 물질 문명은 지금 우리한테 뭘 주고 있는데 병폐에 물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는 공동체가 무슨 문화? 농경 문화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맞습니까? 생명력과 무슨성을 회복하길 바래? 순수성을 회복하길 바란다. 그럼 생명력하고 순수성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무슨 문화가 되어야 돼요? 농경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현재는 농경 문화야 무슨 문화야? 그렇죠. 물질 문명이란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시의 내용 다 정리 끝난 거야. 출제자는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주고 얘들아 이걸 시에다 집어넣어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를 읽을 때 문맥 속에서 두 번째 대장입니다. 자, 첫 번째 보기 독해했죠? 두 번째 문맥 속에서 무엇과 뭘 나누자? 긍정과 부정을 나누자. 그럼 문맥 속에서 긍정 부정 나눈단 말은 부정 나오면 뭐 집어넣자? 물질 문명 집어넣자. 긍정 나오면 뭐 집어넣자? 농경 문화 집어넣자. 또는 순수성이나 생명력 회복하자는 얘기로 하자. 맞습니까? 자, 요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 납득되시나요? 자, 그럼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왜 1번이 답이 되는지를 먼저 선택지를 분석해 드릴 테니까 시 읽기 전에 먼저 한번 봐보세요. 가에서는 차라리 그 미개지혜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끊어봅시다. 그럼 미개지혜로 가자 그랬으니까 이건 분명히 미개지는 긍정적인 시어 맞죠? 왜 긍정적인 시어예요? 가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분명히 농경 문화로 가자, 생명력이나 순수성 회복하자 이런 말이었겠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라는 말 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자고 그랬어요. 그 공동체가 순수성을 회복하자고 그랬어요. 그럼요. 공동체가 순수성을 회복하자고 했지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말 중에서는 틀린 말이 뭐밖에 없어?
확장이란 말 하나만 틀린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기 문제를 내는 사람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묻고 싶은 거야? 얘들아 니네 보기 독해 제대로 하고 있니? 이거 묻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기를 줬을 땐 선택지를 먼저 읽고 풀 필요는 없지만 시를 읽을 때 보기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읽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시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부정 뭐로 보기했습니까? 물질 문명. 긍정 뭐로 보기로 했습니까? 농경 문화, 생명력, 순수성. 맞나요? 자, 갑니다.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의 빛이인지 오래지 않아 옛날로 가자에 밑줄 치고 옛날로 동그라미 칩니다. 자, 옛날에 왜 동그라미입니까 선생님? 뒤에 가자 써 있잖아. 그럼 가자라는 건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으니까 가자고 하겠지. 그 다음 수스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껄쩍스러운 웃음들에 들려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는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는 전설 쭉 나열되어 있죠. 뭐 나열되어 있어요? 수수밭 사이 껄쩍스러운 웃음, 호미바가니 든 환한 얼굴, 석양, 맞습니까? 맨발로 늘어앉아 빨래하던 거 맞습니까? 다 나열되어 있죠. 그럼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대등하게 나열되어 있는 거네. 그럼 하나가 긍정이면 다 뭐가 될까? 긍정이 되겠네.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 풍속으로 돌아가자 밑줄 치고 풍속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같은 말 찾기야. 독해는 항상 같은 말을 찾는 거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옛날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 뭐예요? 풍속이죠. 그 다음 가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 뭐예요? 돌아가자죠.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디로 가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옛날 그 순수했던 생명력 있었던 무슨 문화? 농경 문화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계속 갑니다.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오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을 빼앗기지 말고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밑줄 마을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은 시어 뭐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1년에 뭐였어요? 옛날. 3년에 뭐였어요? 풍속. 지금 읽고 있는 연애는 뭐죠? 정자나무 마을이죠. 미끄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의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는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는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젊음 동그라미 빵 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단어는 다 긍정적 시어라는 거 여러분들 인정? 오케이. 자, 그럼 이 말은 뭐야?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자라는 말이죠. 가자라는 말은 간 겁니까? 갈 겁니까? 그렇죠. 갈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 말을 바꾸면 현재는 지금 농경 문화다가 아니라 물질 문명이다 이 말이에요. 정리됩니까? 자, 계속 갑니다.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은 발돋움의 흉낼랑 그만 내자라고 되어 있죠. 아이고, 그 밑에 줄 읽어야 돼. 미안. 미끄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의 인이 배기기 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인이 배기기 전이니까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은 뭐가 될까요?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시어가 바로 무슨 적 시어가 될까? 물질적 문명을 드러내는 시어가 되겠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졸업할 때까지 보는 어떤 모의고사도 신동엽의 향하라는 시는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우리가 이용하는 이유는 어떻게 시를 이용해 문제를 만드는지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시를 어떻게 해석해서 푸는지에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자, 계속 갑니다. 아침처럼 빛나는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는 어디로?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그럼 젊음은 일단 동그라미 쳐야 될 것 같고요. 맞죠? 자, 이제 긍정과 부정, 동그라미와 세모를 나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에 맞지 않는 발돋움에 흉낼랑 그만 내자. 그럼 발돋움에 흉내 세모 쳐놓고 이 단어와 똑같은 건 위에 있는 연의 무엇과 똑같을까? 기생충의 생리겠죠.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에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로 가자. 미개지에 뭘까요? 동그라미죠. 왜요? 가자 때문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풍속 못 칠 거죠?
동그라미 칠 거죠. 냇물고 비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마음밭 뭐 칠 겁니까? 동그라미 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시를 읽을 때 긍정적 시어와 부정적 시어만 구분하면 돼 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 3번 문제를 풀어보면 1번 선택지에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확장이라는 말이 틀려서 정답이었다는 거. 그럼 3번도 잠깐 볼까요? 기생충의 생리는 끊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아까 무슨 적 시어였습니까? 부정적이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족적인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반하는 문명이다. 맞네요. 자, 4번 봅니다. 가에서 발돋움의 흉내를 낸다는 것은 그건 발돋움의 흉내를 내지 말자. 그만 내자 했으니까 이거 부정이었죠. 그죠? 물질 문명에 물 들어가는 상황. 맞네요.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한테 주관적으로 감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시어가 어떤 문맥 속의 의미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1차적으로 묻는 게 수능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마지막 5번.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끊어보죠. 농경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 그럼 떼지어 춤추던은 무슨 적 시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 시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떼지어 춤추더니 긍정인지는 어떻게 알아? 문맥 보고 알아. 문맥을 봐야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아. 그래서 가시의 마지막 끝에 두 번째 줄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긍정으로 판단. 그래서 정답은 1번이구나 라고 가려낼 수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 또 2번 문제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죠? 정자나무 마을이란 단어를 가지고 풀 수 있으니까요. 2번에 1번입니다.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 여러분 귀환이 금지됐으면 부정이겠죠. 귀환하자고 한 거예요 지금. 2번 자기 반생을 수행해. 지금 자기 반성을 수행하는 거 아니죠. 3번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 여러분 뭐가 틀렸어? 낯선 공간이 틀렸죠. 맞습니까? 예전에 농촌 공동체로 돌아가자는 건데 이게 왜 낯설어요? 4번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 왜 그럴까요? 앞줄에 보니까 이 말 나오죠. 철 따라 푸지만 뭐를 두레를 먹던이란 말 보이세요, 여러분? 두레는 뭡니까? 농촌 공동체들이 서로 일을 나누어 하고 같이 놀이를 하는 게 두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맞는 말이네요. 5번 향과 화자가 우호적 관계가 화자의 우호적과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 좋습니다. 자, 그럼 4번하고 몇 번을 남겨놓고 5번을 남겨놓고 니은으로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시는 절대 다 읽고 푸는 게 아니고 가시를 읽었으면 가시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싹 다 푸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시를 읽으면서 또 풀면 그 다음에 못 푼 문제들이 풀린다. 이게 시를 풀어가는 순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마지막 두 번째 시는 여러분 역시 3번의 보기로 가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3번의 보기로 가면 가와 나는 둘 다 부정적 현실이 했는데 그럼 이제 나시는 어디가 부정적 현실인지 한번 봅시다. 자, 부정적 현실 요거 지우고 부정적 현실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부정적 실 환영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걸 환영은 뭐가 되죠? 그렇죠.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환영이라는 게 뭔데 대중의 이성을 뭐 시키는 거야? 마비시키는 게 환영이에요. 실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대중을 뭐 시킨대요? 회귀라 시킨대요. 그럼 회귀라도 뭐 실 겁니까? 그렇죠. 세모 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을 환영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하죠? 환영은 속인다는 얘기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뭐 시킨다? 회귀라 시키는 그런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 맞습니까? 그러면 대중들을 뭐 하는 거야? 속이고요. 대중들을 어떻게 만들어?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뭐다? 통치술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럼 이런 통치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쓴 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 부정적 시어가 나오면 이건 뭐다? 이거 사람들 속이고 있는 거네. 이거 사람들 회귀라 시키고 있는 거네. 그럼 얘들아 시 읽을 때 요 단어는 어디다 넣을 거야? 요 단어는 어디다 넣을 거야? 한번 연습해봐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단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읽었죠? 비판하고 있다. 자, 시 읽겠습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목 보자마자 무슨 느낌 팍 들어? 그렇지. 이게 바로 이 통치술을 펼치는 뭐다? 그렇죠. 권력자들이겠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목을 전문가라고 썼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 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이상한 사람은 바로 무슨 자? 권력자겠죠. 개세였다. 이러니 권력자였다. 계속 갑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아이고, 유리들로 세워졌대요. 그럼 여러분 딱 보기에 유리들은 깨끗하고 좋아 보여요? 더럽고 추접해 보여요? 깨끗하고 좋아 보이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 바로 독자들을, 미안합니다, 대중들을 뭐 시키는 거죠? 속이려고 하는 이 환영의 일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대중들이죠,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담장을 박살냈대요. 그러나 얘들아, 상관없어. 유리는 또 갈아 끼우면 돼.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으렴. 자, 대중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환영. 맞습니까, 여러분? 유괴범들이 아이들 유괴할 때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로 유괴를 할까요? 처음부터 칼 들이밀고 가자고 그럴까요? 물론 후자 같은 놈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아저씨 좀 도와주지 않으련? 뭐 이런 식으로 개수작을 부려가지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요게 바로 그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유리를 깬 아이들이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한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됐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환영이 난무하고 획일화시키는 이런 통치술이 있는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여러분 일시적으로 무슨 법이 될까요? 아름다운 나라는 여러분 무슨 법? 표현기법도 하나 배워봅시다. 반어법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시를 배울 때는 이렇게 보기 분석, 그다음 문맥에서 긍정, 부정, 그리고 표현기법, 이 세 가지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미친 듯이 반복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해되셨죠? 자, 계속 가는 겁니다. 유리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 되었다. 충실한 그의 부하에 세모 빵 칩니다. 여러분, 충실한 뭐가 됐다고요? 부하 됐대요. 여러분, 그럼 우리 애기들 다 뭐 된 거야? 그렇죠. 획일화된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통치술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 계속 갑니다. 어느 날 그가 유리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그럼 원래는 여러분 이 골목은 뭐가 안 드는 곳이야? 햇빛이 안 들었던 곳이었던 거야. 자, 그런데 유리를 이용해서 햇빛이 마치 엄청나게 드는 곳으로 뭐 한 거야? 사람들을 속인 거야. 환영한 거야. 이해됩니까? 속였다고 하면 돼.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걔네들은 다 이제 뭐 됐어? 획일화된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뭐란 말이 써 있어? 일렬로 선 아이들이. 이제 왜 일렬이라는 말 썼는지 아시겠죠? 일렬로 선 아이들이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내용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문제에서 2번 문제, 아까 4번하고 5번 남았었는데, 여러분, 정답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죠. 5번은 뭐가 틀립니까? 아이들과 그의 상생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니은, 그 골목은 뭐가 되는 거죠? 이 통치술로 애기들을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 1번 문제는 풀어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6월달 문제 정리를 끝냈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이었는데 어땠어요? 그렇죠. 항상 요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됐다. 됐나요?